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링을 좀 개념을 잡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는 여기에 있는 이 레퍼런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쓸 것인가, 네,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한국어 같은 경우는 또 어, 녹화를 한번 하겠죠. 예, 하고 나서 그때 쉐어를 하시는 걸로 하고, Direct Citation 여기서 쓰는 거는 Logistic Regression and Extensions, 예, 오코넬 선생님이 쓰셨던 그 북 챕터를 Direct Citation 했는데, 아시다시피 개념 잡기에서는, 기초 개념 잡기에서는 이게 거의 안 써요. 한 10%도 이게 안 들어가고, 대부분 렉처 노트에서 제게 와가지고 아마 왼쪽에 있는 이게 사이테이션이 아마 쓰시면 그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 네, 이거 거의 뭐 바이블이나 가까운데, 여기는 이제 Generalized Linear Modeling을 그 describe 하면서 그 속에 이제 Logistic Regression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이라서, Generalized Linear Modeling 관점에서 보실 때는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그레스티 선생님은 이제 Categorical Data Analysis에서 Logistic Regression을 또 다루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는 아그레스티 선생님. 이 두 분이 아마 거의 1판은 삐까삐까 할걸요? 아그레스티 선생님 2013년도 이게 3판인가 4판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책도 좋은데, 이 책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거를 책 하나가 완전히 전부 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데디케이트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니까 무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호스머 레머쇼 인덱스 같은 경우는, 모델 피드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니까 SPSS의 디폴트 모델 피드 인덱스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책도 뭐 좀 깊게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좀 뜨고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바라볼 때 머신러닝 퍼스펙티브로 바라보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좋은 레퍼런스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렉처 노트에서 왔지만, 제 것도 사실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조합한 거잖아요. 근데 딱 이거다. 야, 머신러닝의 관점에서 뭐 로지스틱을 정말 잘 썼다, 충분히 잘 썼다고 하는 거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고, 모든 머신러닝 책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또 잘 쓰여진 책은 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이거 머신러닝 퍼스펙티브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좀 깊게 다뤄주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없지만, 예, 제가 오늘 아마 하면서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링이 뭔지에 대해서 포지셔닝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리그레션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로지스틱 모델링이라고 그러지 않고 저희가 리그레션 모델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기존 리그레션 모델에 있는 많은 프로퍼티를 가져오거든요. 네, 가져오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려면요, 이제는 상당히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넘어갑니다. 이제 프레딕티브 디자인이 너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얼마나 익스플로네이션 했냐, 이거는 상당히 줄어들고, 얼마나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하냐,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확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스트 스코어 크라이테리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probabilistic 모델이라 그래요. 리스트 maximum likelihood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likelihood라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probability를 가지고 이제 그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probabilistic 모델이라고 부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을 maximum likelihood로 할 거냐 아니면 베이지안으로 할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gradient based estimation 할 거냐 아니면 simulation으로 estimation 할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트 스퀘어에서 이제 프로바빌리스틱 모델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디펜던트 베리애블이 메트리컬인 그 컨티뉴어스인 상황에서 디스크리트로 넘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멀티베리에이트는 쪼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여기에서 클래시피케이션하고 프로바빌리스틱 모델하고 디스크리트 모델이 인제 정확하게 강조가 된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디펜던트 바이너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제 많은 분들이 '아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면 당연히 바이너리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디파인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로지스틱을 그냥 그 펑션 예 링크 펑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쪼끔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한 이슈로 우리 오늘 많이 다룰 텐데 바이너리만 있는 게 아니고 오디널인 경우, 멀티노미얼인 경우가 이게 다 로지스틱 그 펑션으로 리그레션 모델로 를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쪼끔 잘 알아주시면 되고 멀티노미얼인 경우는 인제 멀티베리에이트 테크닉하고도 연관이 돼요, 멀티노미얼인 경우에는. 예. 그리고 인제 이 전체를 우리가 generalized linear modeling 예 이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generalized linear modeling 같은 경우는 이거 아닌 것들 뭐 더 많이 들어가죠. 바이너리, 오디널, 멀티노미얼 아닌 거, 포화송 뭐 이런 것들도 다 카운트 데이터 이런 것들도 다 되기 때문에 general linear modeling의 '아 특정한 종류를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셔도 되고요. 아까 아그레스티 선생님처럼 categorical data analysis의 하나의 종류로 이렇게 바라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거는 인제 사족인데 이 바이너리로 되어 있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가지고요. 여러 개의 system of equation 그러니까 인제 많은 시스템 이퀘이션을 한꺼번에 연결시키게 되면 이제 그리고 또 인제 멀티 레벨 대신 멀티 레이어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도 되고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잘 알면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라든가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 진행이 될 때 이해가 빨라요. 예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공부하시는 게 상당히 좋죠. 이쪽은 인제 머신을 러닝 하실 때 인제 요즘 뭐 많이 뜨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실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뭐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쪼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인제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인제 이런 인디펜던트 베리애블이 있을 때 이제 B0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예. 이 슬로프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거를 인제 다 aggregate 컴포짓을 리니어 컴포짓을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X value하고 B1하고 곱하고 거기다가 X2랑 B2랑 곱해 가지고 또 곱하고 X3랑 B3랑 곱하고 그리고 B0를 다 더해서 컴포짓이 되겠죠. 그쵸? 리니어 컴포짓을 가지고 그게 인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인제 로지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threshold가 넘으면 1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0를 준다. 이런 식으로 모델을 셋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그렇게 되면 이제 간단한 아주 심플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릴레이션십을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가지고 익스텐션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컨셉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바이너리, 오디널, 멀티노미얼 요 컨셉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바이너리를 다이코토머스라고도 불러요. 근데 다이코토미가 뭔지를 좀 잘 아셔야지 되는데 다이코토미는 이거는 인제 구글의 데피니션이고 위에 게 인제 그 위키피디아 데피니션인데 한 개를 whole thing을 잘 보세요. 두 개로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두 개로 자르려면 컷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커팅을 통해서 원래는 하나의 한 개의 스틱이거나 하나의 스트링이었는데 그것을 두 개로 나눴다라는 그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 원래
왼쪽 거, 오른쪽 거 이렇게 생기겠죠. 그쵸? 그다음에 나오는 게 폴리톰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나무 조각을 2개로 나눴는데 3개로도 나눌 수 있죠. 그러면 3개로 나누기 위해서는 컷을 몇 번 해야 될까요? 2번을 컷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하나의 스틱이라는 얘기는 맨 왼쪽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오른쪽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어떤 것을 나눴을 때 어떤 컨티니움을 나눴으면요. 오더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더가 존재하게 컷을 하면 아무리 3조각으로 나눠졌지만 제일 왼쪽, 중간, 오른쪽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부를 때 폴리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코톰이랑 폴리톰이랑 존재를 하는데 이 폴리가 그 로보카 폴리랑은 다릅니다. 이거는 로보카 폴리 할 때 P-O-L-I고 폴리는 L-Y니까 조금 알아두시고 그때 우리가 폴리토머스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오디널로 부르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오디널 데이터, 오더가 있는 캐리고리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조각으로 나눴기 때문에 파트로 나눠졌는데 그 파트들이 오더가 있다. 그러면 ordered category 혹은 ordinal 혹은 polytomos라고 정의를 내려야 돼. 그래야지 멀타이노미얼이 이해가 돼요. 아, 멀타이노미얼은 오더가 없이 순서가 없이 그냥 다른 거구나. 근데 오디널은 캐리고리지만 순서가 있게 됐고 캐리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트레시홀드를 통해 가지고 잘라 가지고 캐리고리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멀티노미얼은 그게 없는 거예요. nominal. 우리 nominal variable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true category. 그쵸? unordered category. 이게 제일 맞겠네. unordered category가 남이 멀티노미얼이라고 부르기로 저희가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 definition을 계속 쓰기 때문에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모델들이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바이너리면요. ordinary든 멀티노미얼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이노미얼이면 2조각이기 때문에 이 2조각이 순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ordinal도 되고 멀티노미얼도 되는 거예요. 그쵸? ordinary 그냥 멀티노미얼 중에 스페셜한 케이스가 ordinary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관계를 잘 알고 계셔야지 모델이 나중에 링크 펑션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이 북 챕터에서는 이거를 다 다루기 때문에 그냥 바이너리 로지스틱만 다루는 게 아니라 오디너라고 멀티노미라고 다 다루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Logistic Regression Modeling Definition은 Logistic Regression A type of regression 모델인데 Generalized Linear 모델의 한 종류다. 뭐 이게 가장 그 평이한 definition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inary data를 dependent variable, 그걸 dichotomous outcome이라고 부르자. dichotomous dependent variable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typically 이제 1과 0와 1으로 되어 있는 2개의 value를 가지는 dependent variable을 가지고 regression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ordinal과 multinomial로 확장시킬 수 있다. 이제 이게 그 author가 말씀하시는 거고 아주 유용하죠. dependent variable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게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dependent variable을요. 0, 1으로 만들 수 있거나 잘 들어보세요. continuous인 것도 0, 1으로 만들 수 있거나 사실은 continuous도 0, 1, 0, 1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수학과 교수님이 계시니까 수라는 게 1이라는 게 define이 돼야지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가 있기 전에 1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1은 뭐냐? 그럼 1을 2번 더한 게 2가 되는 거고 0는 같은 숫자를 뺀 게 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가 나중에 발명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있다라는 게 없으면 3도 안 나오고 4도 안 나오고 5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그 어떤 것이 하나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있냐 없냐가 사실은 모든 수의 기초가 되는 거죠. 카운트 자체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복잡한 숫자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있냐 없냐를 모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관계가 있냐 없냐 이런 것으로 나중에 다 돌아가서 불린 형태로 relationship을 규정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모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복잡한 딥러닝도 관계가 있다 없다 액티베이트가 됐다 안 됐다로 되기 때문에 로지스틱이 엄청나게 유용하고 그리고 요즘 각광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set up independent variable 여러 개 다룰 수 있어서 좋고요. dependent variable이 이제 binary라는 거예요. 0, 1, 0, 1으로 돼 있을 때 independent variable 가지고 explain 하거나 predict보다는 이제 classify 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디파인이 됐고요. example은 너무 많아요. 네, 정말 뭐 너무 많아가지고 아닌 말로 logistic regression 하나만 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ordinal하고 multinomial도 많죠. 그죠? ordinal 같은 경우는 이제 social behavior science에서 너무 popular해요. 라이커트 스케일 같은 거 저희가 프로그램 이베리에이션 같은 거 할 때 대부분의 결과가 이 오디널 형태로 시작을 하고 그 대부분의 또 사이콜로지컬한 도메인에 있는 베리어블들은 오디널 베리어블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사회과학에서는 에서도 사실은 파퓰러하고요. 멀티노미얼은 그 오디널보다는 조금 덜하긴 덜하지만 요즘 이제 choice of occupation 뭐 이런 것들 그리고 classification 모델에서는 멀티노미얼이 또 엄청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 제가 오디널하고 멀티노미얼은 개념 정리를 또 따로 했어요 여기서. 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underlying success probability로 이제 우리가 그 모델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logistic regression이 아주 popular합니다. CHD example인데요. heart disease 가지고 coronary heart disease가 있냐 없냐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heart disease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분석하기 위해서 담배 피는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들 이제 할 때 우리가 logistic regression을 쓸 수도 있죠. 근데 담배는 죽음이니까 피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logistic regression 모델에 example 너무 많아가지고요 열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크레딧에서도 쓰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실 때도 쓰고 그 회사에서도 쓰고 엄청나게 많이 쓰죠. 네. 그렇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의 개념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 병아리 감별 모형으로 어널로지를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병아리를 수컷이냐 암컷이냐를 텔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제 수컷이냐 암컷이냐 그리고 그 정확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우리가 병아리 감별사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정확하게 클래시파이 한다라는 게 뭔지 예를 들어서 수컷은 수컷으로 암컷은 암컷으로 그 정확도가 90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지 병아리 감별사 그 자격증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사람의 촉감으로 걸러내는 게 기계보다 더 정확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좀 보시고요.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logit 모델이라고도 하거든요. logit dependent 모델. 그리고 logit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이 logit 모델이 뭔지 logistic regression 할 때 통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logistic regression이라는 것과 logistic 모델이라는 것과 logit 모델은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왜 같이 가고 어떻게 같이 가냐 이거를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logit을 dependent variable로 놓고 푸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logit as dependent 모델이 logistic 모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logistic regression은 dependent variable을 변환을 시켜서 logit을 dependent variable로 쓰게끔 해서 만드는 모형이에요. 그래야지 linearizing이 돼서 우리가 리니어 모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로짓 모델이 로지스틱 모델을 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요렇게만 일단 알아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로짓이 뭐예요? 뭐 이런 물어보면요. 인제 로그 나오고 뭐 P over 1 over P 나와서 인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아 너무 힘들어요. 이게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잘 아셔야지 이게 해결이 됩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이게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쪼끔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디지즈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디지즈인데 heart disease인데,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age라고 볼게요. 나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인제 이게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고 나이가 쭉 나오고, 그다음에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이제 heart disease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플롯을 해 보면요. 우리가 인제 스캐터 플롯 같은 거 해 보면 age over heart disease가 있냐 없냐 이렇게 해 보면 이제 중간값이 없죠. 왜냐면 있다 없다 0, 1만 나오니까. 그죠? 네 요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인제 소위 말해서 인제 리니어 베스트 피팅 라인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베스트 피팅 라인을 찾을 수는 있지만 이게 그 residual이 노멀하다는 바이올레이션을 assumption을 그 assumption을 violating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linear regression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assumption이 violating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그 슬로프나 뭐 인터셉트들이 다 unbiased estimator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어떻게 모델을 할까?' 인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모델을 한번 해 볼까?' 했는데, 잘 보시면 X를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인제 그룹을 한 거예요. 20 살부터 29 살까지, 30 살부터 39 살까지, 예 40 살부터 49 살까지. 그죠? 저는 20 대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예. 요런 식으로 되고 예. 유 교수님은 여긴가? 뭐 이쯤 되겠네. 유 교수님, 유준 교수님 요쯤 되겠네. 예. 그렇게 되는데, 그룹핑을 해 보면 여기 보시면 그룹핑을 해본 거예요. 그룹핑을 하고 나서 요 퍼센티지가 뭐냐면 그 사람들 중에서 디지즈가 있는 확률, 퍼센티지를 이 그룹별로 다 다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 넘어오는 그 과정을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하니까 요렇게 넘어왔구나가 머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그렇지. 그 안에서 병이 몇 명 중에 몇 명이 걸렸냐.' 요렇게 와 오면, 그러고 나서 플러스를 해 보면 요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제 모노토닉하게 increasing 되는, 근데 이게 바운더리가 생겨요. 왜 바운더리가 생기냐면요. 이게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몇 명 중에 몇 명이기 때문에 0 이하로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몇 명 중에 몇 명이기 때문에 100% 이상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도 ceiling이 존재를 하고 플로어도 존재를 하는 상태에서 뭔가 relationship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다행히 monotonically 이렇게 increasing 하는 relationship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straight line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요거를 어떻게 모델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사람들이 했는데, 그것을 해 주는, 그러면 이제 dependent variable이 뭐냐 하면요. coronary heart disease가 생길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세 coronary disease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가 age가 어느 정도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나이인데, 내가 어느 정도 나이에서 그게 병이 걸릴 확률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probabilistic 모델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데이터를 가지고 그 확률을 놓고, 그다음에 given age에서, 그러니까 이제 컨디셔널한 게 나오죠. 왜냐면 항상 regression은 conditional mean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conditional mean이 아니라 conditional probability로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given x에 대해서 y 값의 평균을 모델링한다 그랬잖아요, linear regression을. 근데 인제 여기서는 given x에 대해서 그 expected value of y equal to 1을 인제 모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림이 약간 요렇게 되잖아요. 이 저희가 인제 이렇게 생긴, 왜냐면 asymptote도 존재하고 위에도 플레이터도 존재하고 중간에 약간 accelerating 되면서 요런 게 인제 tangent h 펑션도 되고 여러 가지 펑션이 있죠. 그리고 이거 cumulative normal distribution 펑션도 요런 게 나와요. S shape로, 그러니까 인제 sigmoid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특별한 sigmoid 펑션을 써서 우리가 이 모델을 했을 때
logistic regres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probit 모델은 probability를 의 유닛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logistic이 아니라 아주 비슷한 건데 probit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logistic을 썼고요. 그러면 logistic이라는 게 이렇게 nonlinear function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걸 썼냐 하면 이 nonlinear인 logistic function을 처음에 이렇게 S-shape인데요. 처음에 이 펑션에서 1번에서 2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odd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robability가 이제 probability를 probability over 1 over probability를 odd transformation이라고 그래요. odd transformation을 하면 S-shape이 exponential 형태로 바뀌어요. S-shape을 odd로 바꾸면 exponential처럼 바뀌니까 exponential이면 log를 취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log를 취하니까 이제 우리가 linear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odd로 바꾸니까 exponential처럼 보이고 이것을 다시 log를 취하니까 되는데 2번에서 3번은 log transformation이에요. 근데 1번에서 2번은 odd transformation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1번에서 3번을 뭐라 불러야 되냐면 log of odd transformation이잖아요. 그죠? log of odd transformation인데 그것을 줄여서 우리가 large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르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지스틱인데 log of odd transformation을 large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우리가 로지스틱이랑 logic이랑 둘이서 결혼을 해서 결국 inverse function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slope를 dependent variable이 뭐냐면 probability의 odd의 log잖아요. log of odds of probability가 이제 linear 형태로 되니까 이 intercept과 slope를 우리가 linear regression 하듯이 이제 dependent variable 바꿔줘 가지고 interpretation이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리니어 이 파라미터가 리니어가 된 거예요.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변환을 하니까 이 파라미터는 이제 리니어가 돼서 리니어 모델처럼 취급할 수가 있어서 이게 generalized 리니어 모델의 한 특별한 종류가 됩니다. 원래는 nonlinear function, nonlinear relationship이지만 우리가 transformation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이 로지스틱 이퀘이션을 누가 만드셨냐면 피에르 프란치스코 벌허스트 선생님이 만드셔서 이 프란치 근데 여기 이제 요 프란치스코가 최프란의 프란치스코랑 같은 프란치스코입니다. 예. 교황님도 프란치스코고 요즘 프란치스코 아주 대세죠. 그래요. 이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로지스틱 이퀘이션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게 population이 growing 하는 것을 모델을 하기 위해서 그로스 모델에서 성장 모형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성장들이 예를 들어서 무엇이 population이 성장한다 그랬을 때는 population이라는 게 개체의 숫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체의 숫자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라는 게 존재할 수 없잖아요. 어떤 특정 개체는 그죠. 그래서 zero에 항상 바운디드가 돼 있어야 되는데 exponentially 증가하진 않잖아요. 뭐 고양이가 막 계속 증가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증가하려면 고양이 밥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증가하더라. 그래서 capacity carrying growth 모델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 logistic equation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로 사실은 이 statistic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logistic regression 요거 쓰지만 mathematical psychology라고 해서 이제 저희 이제 psychometric이라고 하는 쪽에서 item response theory가 이 logistic 이퀘이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밥줄이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쪽에서는 이 로지스틱 이퀘이션 자체가. 예. 그리고 저는 또 이걸 가지고 또 뭐 그로스 모델을 실제로 쓰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아주 중요한 거고 성장 모형이라는 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large 펑션을 아까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사실 inverse 펑션이 돼요, 이제. large이 뭐냐 그러면 log of odds of transformation인데 probability를 그렇게 한 건데 이게 logistic의 inverse 펑션이구나. 그래서 logistic하고
logit하고 같이 가는데 잘 보세요. 이것을 왜 우리가 logit으로 해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logit transformation 하면 relationship이 linear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linear로 dependent variable logit이라고 부르면서 probability y equal to 1에 logit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linear equation처럼 estimate하고 interpretation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좋은 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7개의 이퀘이션, 3개를 바꾼 그 17개의 이퀘이션인데 거기에 로지스틱 펑션이 들어간 건 아닌데요. 이 chaos theory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nonlinear dynamic function의 이 이제 chaos theory인데 그것의 해가 예를 들어서 특정 종류의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푼 거예요. 특정한 상황에서 nonlinear dynamic 이 equation의 해가 로지스틱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로지스틱 equation이 세상을 바꾼 17개의 equation은 아니지만 이 특정한 chaos theory 속에서 해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로지스틱 equation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딥러닝이 물론 뭐 딥러닝이랑 로지스틱 이퀘이션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으니까 뭐 좀 더 simplified 된 걸 쓰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이게 상당히 연관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로지스틱이랑 로지스틱스랑은 틀려요. 그래서 로지스틱은 이제 로게리즘 로그의 어떤 그 대비되는 개념으로 로지스틱 썼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잘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뭐 여기에 뭐 artificial neural network에 뭐 엄청나게 많이 쓴다고 제 페이퍼 하나에 이거를 로지스틱 펑션이 아주 중요하다 뭐 이렇게 썼고요. 실제로 제가 그 로지스틱 그로스 모델을 해가지고 작년에 퍼블리케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고 왜냐하면 로지스틱 펑션 자체가 그로스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로스 모델은 계속 쓴 거죠. 네, 그렇게 했고 여기 클릭하시면 한국어로 이 페이퍼는 리뷰한 것도 나옵니다. 네. 그래요. 저희한테는 거의 이게 프로가 되려면 이 교육 측정이나 이쪽에 그리고 사이코메트릭이나 이쪽에 프로가 되려면 로지스틱을 잘 알지 않고는 프로가 되기 힘들어요. 대부분의 IRT, 뭐 SAT 스코어, 뭐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뭐 knowledge 모형 이런 것들 다 로지스틱 펑션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아는 게 진짜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썸션은요, 뭐 많이 있는데 멀티콜리니어리티는 리니어 모델 이게 여러 개의 인디펜던트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artificial category라는 건 뭐냐 하면 원래는 continuous였는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자른 거죠. 원래는 아주 discrete한 그 아주 다양한 숫자들이 있는데 그룹으로 나눴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이제 relationship이 줄어든다, attenuating 된다, 뭐 이런 용어를 쓰고 그리고 이제 ordinal category 같은 경우는 이제 underlying 그 latent continuum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그 assumption 같은 것들이 있고요. discriminant analysis랑은 옛날에는 이게 많이 이렇게 그 디베이트가 됐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로지스틱이 discriminant analysis를 dominating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여러 개가 이게 왜 좋은지 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개 차고 넘치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discriminant analysis 잘 안 쓰는데 small sample size일 때는 discriminant analysis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이제 large sample이 있어야 되는 모형으로 넘어가요. maximum likelihood 때문에. 그래서 샘플이 뭐 안 돌 때는 discriminant analysis는 일단 해를 주니까 뭐라도 주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좀 좋고요. 여러분들이 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이제 maximum likelihood로 넘어가니까 maximum likelihood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해시안을 구해야 되는 그 두 번 미분을 해야 되는 점이 나오고 두 번 미분한 그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이터레이션마다 구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버팅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미분이 안 되지는 않는데 인버팅이 안 되는 거예요, 매트릭스가. 그래서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사실 또 일을 안 합니다. 샘플 사이즈가 아주 많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것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는 이제 numerical한 이슈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해결을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 디폴트로 maximum likelihood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iterative하게 솔루션을 찾는데 그 gradient를 구해 가지고 gradient에 구한 것을 또 inverting을 해 줘야 되는 그 매트릭스를 inverting을 estimation마다 해 줘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드라마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왜 어려움이 생기는 건지도 아셔야 되니까 그러고요. 모델을 이제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R 스퀘어 같은 거를 가지고 인제 모델 어세스먼트를 했는데요.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pseudo R square statistic이라는 게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approximation을 하는 거예요. R square value가 스탠다드 에러가 있고 residual이 있고 이래야지 인제 R square value가 구할 수가 있는데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approximation을 했고 그다음에 model fitting information이라는 게 나옵니다. 모델 fitting information이라는 거는 이제 독립 변수가 하나도 없었을 때와 그걸 넣은 모델이라고 하는데 독립 변수를 넣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model fitting information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information criteria 같은 경우도 구할 수가 있는 게 R-square 같은 경우는 pseudo R-squared statistic들이 parsimonious 그러니까 모델의 복잡도를 반영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AIC라든가 BIC 같은 거를 구해가지고 이제 모델이 복잡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데 자 이제 그 regression에서는 잘 안 다뤘던 이제 classification이 나옵니다. classification accuracy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 아까 우리 그 병아리 감별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암컷을 암컷으로 수컷을 수컷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를 해내는가 실제로 내 모델이. 예. 근데 그게 fit 모델을 우리가 어세싱 할 때 이게 좋은 모델인지 좋지 않은 모델인지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병아리 감별 모델을 만들 때는 이게 왕이죠. 이거를 뭐 90 몇 프로 이상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을 한다고 보면 수도 R-square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무조건 90 이상이어야 되고 95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regression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거를 고민을 사실 안 했었는데 로지스틱 올 때는 linear regression을 없던 이런 로지스틱 올 때는 이제 classifying 하는 게 모델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일반 linear regression도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까탈스러워서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cross validation이라는 게 나와요. 모델을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눠요. 처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모델 빌드업 과정이라고 하거나 모델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set aside 해놨던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 모델 데이터로 만들어진 모델이 정말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할 때 이런 것들도 볼 수도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을 볼 수도 있는데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이제 머신 러닝하고 아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머신을 빌드업을 한 다음에 모형을 빌드업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일을 하는지 그 generalizability를 어세싱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모델이 잘된 모델이다. 안 잘된 모델이다. 충분히 완성된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 어세스먼트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R-스퀘어가 뭐 0.3입니다. 이상이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전 모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로지스틱부터.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트레이닝을 잘 받아 놓으면 나중에 이제 복잡한 머신러닝 모형들도 이렇게 해결이 잘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 R-square statistic 조금 정리를 했고요. log of likelihood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likelihood 기반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least square가 아니라 그래서 minus 2 times log of likelihood value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이게 레시피가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변형을 시켜서 R-square 비스무리하게 만드는데 Cox and Snell R-square 먼저 시작을 하고 네. 그것을 이거는 이제 레인지가 0 to 1으로 딱 떨어지게 만든 게 이제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null model 아까 이야기했던 아무것도 independent variable 하나도 없는 것과 그리고 모든 것이 있는 것들의 어떤 그 차이를 드러나게끔
해주는 게 이제 세 번째 있는 맥파덴 R-square value라고. 이게 이제 SPSS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다 줘요. 세 개를 다 주니까 계산을 하는데 R-square랑 비슷하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제가 한마디 붙이자면 이게 parsimonious measure가 아니기 때문에 모델의 복잡도를 별로 설명을 잘 못해줘요. 인디펜던트 배열이 많은 거를 설명을 못해주기 때문에 같은 그 degree of freedom을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셔야지 되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R-square를 approximation 했다. 그래서 우리가 pseudo R-square라는 용어를 씁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링 할 때요,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로지스틱 보면 바이너리 로지스틱이라고 패키지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하시면 되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속에서도 하셔도 되고요. 오디널도 돼요. 멀티노미널의 특별한 케이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요, 그 기본 바이너리로도 되고 오디널의 특별한 케이스도 되고 멀티노미널의 특별한 케이스도 된다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요 케이스는 멀티노미널의 특별한 케이스도 되고 오디널의 특별한 케이스도 된다. 예, 그렇게 거의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패키지를 보면.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PSS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너무 좋은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뭐 업그레이드 잘 돼가지고, 네, 잘 되어 있고, 프레딕션을 세이브 해가지고, 얼마나 프레딕션을 잘 됐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어널리시스를 할 수도 있고, 제가 SPSS 쓰면서 되게 좋았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게 그 셋업 조금만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샘플을 나눈 다음에, 이 샘플에서 만든 데이터를 그 새로운 데이터에 집어넣어가지고 실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저희가 R이나 이런 걸 짜려면 머리가 좀 복잡하거든요. 예. 근데 SPSS는 잘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생명이니까, 데이터를 나눠가지고 하는 게 생명이니까, 근데 그 과정, SPSS 트레이닝 할 땐 제가 이거를 되게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 이제 related procedure, SPSS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로그 리니어 모델하고도 비슷하고요. discriminant analysis하고도 비슷하고, 뭐 이렇게 해서 스캐터 플롯으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고 아주 조금 비슷한 것도 해볼 수도 있고, 크로스탭하고도 조금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그냥 related procedure니까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ordinal regression 모델을 개념을 좀 잡으려고 좀 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ordinal regression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dependent variable이 ordinal인데, 바이너리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멀티플 캐리고리긴 한데, 그것들이 오더가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랐는데 왼쪽부터 차곡차곡 잘라가지고, 예, 그것이 왼쪽 중간 뭐 오른쪽 요게 파악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오디널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왜 오디널 리그레션을,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캐리고리가 5개쯤 되니까 그냥 리니어 돌릴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도 잘 나와 있으니까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오디널인 거 확실한데 리니어 리그레션 돌려서는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디널 리그레션 꼭 좀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generalized linear modeling perspective를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ordinal regression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cumulative probability를 이제 predict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logistic regression은 cumulative라고 보지 않고 그 probability가 발생했냐 안 했냐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캐리고리의 그 캐리고리 그 이전과 이전 모든 것들과 그리고 그 캐리고리에 발생이 됐냐 안 됐냐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cumulative probability가 dependent variable이 됩니다. 그 predict cumulative probability of the categorie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캐리고리와 그 밑에 있는 모든 any lower category, corresponding category와 any lower category에 되어 있는 그 probability를 이제 dependent variable의 major recipe로 놓고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게 차이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두 개만 있으면 큐뮬러티브가 바로 그 probability 자체가 큐뮬러티브가 되니까 로지스틱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캐티고리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캐티고리와 밑에 게 될 게, 그다음에 두 번째 캐티고리와 밑에 게 되는 것들 그 합쳐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accumulating 하는 그런 과정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 캐티고리가 에 속할 확률인 건데, 이것은 이제 계속 accumulating을 해 가지고 그것을 predict하는 모델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저희가 그 rating scale 모델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로 거의 뭐 밥을 먹고 삽니다, 사이코메트리션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통계가 여기까지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ordinal regression까지가 확실해야지 그 다음 단계 고급 우리 사이코메트릭 모델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item response theory라든가 theory에서 rating scale 모델로 넘어갈 때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세게 다루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cumulative dependent variable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each category에 예를 들어서 A, B, C, D, E라는 걸로 evaluation을 줬다고 했을 때 each category에 들어가는 probability가 있으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0.6에서 두 번째가 1.7이면 7.7로 만들고, 그 다음에 1.7을 또 더해가지고 0.94로 만들고 해서 계속해서 궁극적으로는 맨 마지막부터 끝까지는 100%가 되겠죠. 그렇죠? 이 과정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 probability를 estimate 하는 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ordinal regression에서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cumulative probability를 predict 한다. 요거는 이제 다시 이제 transformation 하지만, 이제 as a db는 아니고 predict cumulative probability 하는 게 logistic regression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link function이라는 게 나오는데, logit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게 그러면 cumulative probability 이 shape이 어떤 식으로 존재할 건가 했을 때, 로지스틱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이제 로짓 링크 펑션을 쓴다는 용어를 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려요. 왜냐면 이걸 추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complementary log는 negatively skew 돼 있을 때, 여기는 이제 evenly distribute 돼 있을 때 logit을 쓰고요. each category distribution이 negatively skew 돼 있을 때 complementary log로 쓰고, 그 다음에 category distribution이 좀 positively skewed 돼 있을 때는 우리가 negative log로 써요. 그래서 플러스를 해보셔야 돼요. dependent variable을 이렇게 플러스 해본 다음에, 이게 evenly 돼 있으면 large 쓰시면 되고, 아니다, negatively skew는 요런 거거든요. 테일이 왼쪽으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positively skew는 테일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런 것을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프로가 돼요. 프라빗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캐리고리 자체가 이제 노멀리 돼 있을 때 우리가 하는데, 이제 폴리코릭 할 때 이 프라빗이 어썸션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underlying distribution이 normally distributed 돼야 되는 거고, 카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트림 쪽으로 많을 때 캐리고리가, 예를 들어서 lower 캐리고리나 upper 캐리고리에 게 많을 때 우리가 카우치를 쓰는데, 싸이가 갑자기 나오는데 제가 좀 이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싸이가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네.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왼쪽하고 머리가 올라가 있는데, 요 왼쪽에 있는 이 형제님 보세요. 이 형제님 신난 거예요. 이 프로들은 딱 요 정도에서 딱 끝내거든요, 춤을. 근데 이 형제님이 요 뒤에 게 올라가 있잖아요. 팔꿈치가 너무 힘을 줘가지고 쭉 올라가잖아요. 머리보다 더 올라갔잖아요.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식으로 익스트림 쪽에 더 많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이제 카우치스를 쓰는 거예요. 요 형제님도 조금 위험합니다. 예, 조금 더 하면 이제 올라갈 뻔했는데, 이 프로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안 쓰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싸이의 카우치 댄스다. 그래가지고 제가 익스트림 밸류가 많을 때는 카우치스를 선택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어떤 거 핏이 더 잘 되고 안 되고가 링크 펑션에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할 때는. 예, 그래서 조금 준비했고요. 멀타이노미얼도 준비했는데 좀 빨리 갈게요. 멀타이노미얼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얘네들이 오더가 없어요. 뭐 빨간색이 파란색이 오더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다른 캐리고리일 때, 오더가 없을 때 클래시파이 하는 모형인데 되게 유용합니다. 실제로 뭐 걔네들끼리 오더가 없을 때 클래시파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원초적인 거죠, 사실은. 오더가 있는 게 어떤 특별한 케이스니까.
네, 그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example 같은 경우는 어떤 무비를 사람들이 선택을 할까?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경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럴 때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만드는 모형들이잖아요. 이 친구에게 어떤 영화를 추천해야 줘야 되는가 그런 거를 할 때 물론 이제 요즘은 딥러닝 같은 걸 쓰지만 처음에는 이제 멀티노미얼 로지스틱으로 시작을 해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좀 잡아보는 거죠. 네, 그것을 확장시킨 게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만 보시면 그렇습니다. 뭐 어썸션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노미얼 그러니까 트루 캐리고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더가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뭐 복수로 있는 거고 레퍼런스 캐리고리라는 게 존재해요. 이게 개념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멀티노미얼을 할 때는요. 이것과 다른 것, 이것과 다른 것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캐리고리가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되는 캐리고리를 코딩을 잘 하셔야지 해석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멀티노미얼 돌리는 거는 쉬워요. 그냥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캐리고리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디서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에서 어디서 실패를 하시냐면요. 돌려놓고 해석을 못 해요. 결과를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 해석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떤 레퍼런스 캐리고리와 그것과 이것의 차이, 그것과 이것의 차이, 그것과 이것의 차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모델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캐리고리가 뭐냐 그것을 잘 코딩을 잘 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디폴트로 SPSS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캐리고리를 레퍼런스를 두는데 사람들이 첫 번째 캐리고리를 레퍼런스 두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이것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요 향신료에 대비해서 이게 좋냐, 요 향신료에 대비해서 요게 좋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를 그 시작을 하실 것 같으면 그 비교하는 캐리고리를 맨 마지막에 두시면 디폴트고요. 아니면 코딩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캐리고리만 잘 하시면 되고요. SPSS는 뭐 맨 마지막 게 레퍼런스 캐리고리다. 이런 것들 조금 정리해놨고 estimation method가 이제 full factorial 모든 combination들 다 해서 하는 게 있고 내가 어떤 특정 종류만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패키지들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maximum likelihood로 할 거냐 gradient based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simulation based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디폴트인데 일을 잘 안 해요. 모델이 복잡해지게 되면 특히 이제 멀티노미얼 이렇게 넘어가면 변수가 복잡해지면요 maximum likelihood가 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샘플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베이스드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 나중에 뭐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티스컬 옵션들 쭉 나와 있고요. 멀티노미얼 SPSS에서도 잘 돌더라고요. 디폴트 옵션들 잘 도는데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거는 베이지안 MCMC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계열이 아직 베이지안이 안 됩니다. SPSS가. 그래서 이제 그거 할 때는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은 로지스틱은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데 시간 지나면 뭐 SPSS가 또 만들겠죠. 리그레션까지는 다 베이지안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머신러닝 퍼스펙티브라는 거를 이제 좀 프랙티스를 좀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구글 다큐멘트에 실제 데이터가 있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면 모델의 결과값이 이제 슬로프 같은 거 이런 게 줘요. 아까도 돌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 결과를 가지고 자 모델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요. 이런 인디펜던트 베리블의 슬로프가 이런 것들이구나 이런 하면요. 이 데이터를 새로운 고객이 들어왔을 때 나이가 얼마고 뭐가 있고 뭐 크레딧 카드가 있고 없고를 하면요. 이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집어넣으면 맨 마지막에 이 고객의 그 캐리고리를 에스티메이트 해주게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과거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요. 고객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집어넣으면 과거의 데이터를 근간으로 이 고객의 신용의 등급이 몇 번째쯤 돼야 되는지를 간단한 엑셀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놀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어서 자꾸 이거 그냥 시그니피컨스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쓰는 거예요 이제. 모델 만든 거를 가지고 새로운 고객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가를 보는 거니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고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었잖아요. 이게 사람이 사실은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만들었던 거예요. 옛날에 신용 등급 다 계산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트레이닝 시키고 밸리데이팅 시켜서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잘 보세요. 어떤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들어오면 이제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기계가 예측을 클래시파이를 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보셔서 이게 돈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이게 다 되고 실제 이 모델도 이제 실시간으로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막 흘러 들어오면 이 모델도 뭐 예를 들면 everyday 이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는 계속 새로운 고객은 계속 생길 때마다 이 고객의 probability를 예측을 classification을 해낼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는 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머신 러닝이. 그래서 머신 러닝 퍼스펙티브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적응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 그레이드 줄 때 A, B, C, D, E 주잖아요. 그러면 학생 그레이드의 어떤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을 자동적으로 축출을 하면요. 우리 그레이딩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대충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A, B, C, D가 결정되더라는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교수님들도 이거 노가다를 하지 말고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 학생의 우리 이제 뭐 옛날에 왜 선풍기 돌려가 날린다 그랬잖아요. 멀리 날아가면 뭐 C고 가까이 떨어지면 A다 뭐 이랬었는데 그거를 이제 기계화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게 데이터가 돈이 된다라는 데이터의 D가 돈의 D다 뭐 이런 거를 조금 느끼셔야지 되는데 뭐 돈은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노가다를 줄여주고 우리가 모델을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는 거라는 거를 머신 러닝 퍼스펙티브를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기 스캔하셔서 보시면서 조금 놀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오디널 리그레션은 진짜 돈입니다, 돈. 그 다음에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는 인디펜던트 베리블이 있을 때 디펜던트 베리블 가는 게 리그레션이라고 말씀드렸고 뭐 뉴럴 네트워크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얘네들을 없애버리고 중간에 히든 레이어 이 중간에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저는 부르고 이제 이 전문가들은 이것을 이제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안 부르고 인풋 레이어라고 부르고요.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웃풋 레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 히든 레이어를 집어넣는데 결국에는 어떤 특정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집어넣어서 모델을 극단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레이어를 많이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되는데 자, 그래서 뭐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이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거면 됐는데 이걸로 로지스틱 뭐 하면 되는데 왜 중간에 넣었을까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넣으면서 모델이 nonlinearity relationship이 원래 이게 사실은 이게 linear relationship이거든요. 리니어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nonlinearity의 relationship을 다 exploring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예측 있잖아요. 예측이 리니어 모델에서는 해봤자 90 넘기기가 힘들다, 뭐 80 넘기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아까 했던 classification accuracy가 이 중간에 hidden layer를 넣으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날아간다는 얘기가 이제 0.99999로 가는 거예요. 예측의 모델의 복잡성의 데이터의 그 nonlinearity를 다 설명하는 모델로 가는데 오버피딩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justify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런 로지스틱이라든가 멀티노미얼 리그레션이라든가 오디널도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되면 우리 소위 말해서 리그레션에서 끝나면 안 되겠네. 로지스틱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거 받는 거죠. 이게 돈이에요. 중간에 레이어를 넣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classification accuracy를 극단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모델을 할 때 classification accuracy가 높으면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이게 중간에 넣는 게 레이어 자체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서 지금 소위 말해서 딥러닝 하시는 분들 돈도 많이 벌고
뭐도 하고 세상도 바꾸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잘 알아서 하면 하나하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리딩들이 다시 보입니다. 모티베이션을 받았죠. '아 로지스틱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천천히 읽으시면서 '아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런 걸 잘 알아야지 우리가 다음번 모델로 잘 넘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되고요. 그래요. 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reference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요거는 인제 우리가 클래시컬한 것들이고 찾아서 보시면 되고 머신 러닝 퍼스펙티브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잘 봐 주십시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이때까지 나왔던 거는 하이포테시스 테스팅하는 리니어라이징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모형이고 아니다. 극단적인 논리니어 모델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슈퍼바이즈 러닝의 어떤 101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테이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번 시간에 했던 유지훈 교수님이 하셨던 클러스터 모델링이 인제 unsupervised learning의 101이거든요. 로지스틱은 supervised machine learning의 101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linear regression까지 저희가 공부를 잘 해왔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단계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항상 로지스틱 왜 쓰진 않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알고 계셔야 되고 classification as a prediction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 classify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고 그 prediction을 높이기 위해서 로지스틱을 쓸 수도 있구나. 그냥 단순히 dependent variable explain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logic이 dependent variable이라는 모델이 무슨 말이지? 여기를 아시는 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그 똑같은 이유로 이제 probit 모델이 이해가 돼요. logic as a dependent variable 모델이라는 거를 알면 probit as a dependent variable이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와 닿고 결국에는 이것만 해도 probit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logic as a dependent variable 모델을 잘 아시고 그게 binary랑 ordinal이랑 multinomial로 어떻게 확장돼서 멀티노미얼이 아까 말씀드렸던 극단적인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집어넣는 거죠. 예, 그래서 모델의 복잡도를 높여서 nonlinearity relationship을 다 exhaustive하게 되니까 classification accuracy가 날아간다. 날아간다는 얘기는 이제 극으로 간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overfitting 이슈는 또 다르게 또 생성이 되는 curse처럼 생기는 건데 그건 그때 가서 조금 이야기를 하시고요. 자, 이제 리스트 스코어에서 probability가 dependent variable이 된다라는 거를 잘 아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모델 fit이 뭔지, 이제 maximum likelihood가 뭔지, 그리고 gradient based method이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모델이 샘플 사이즈가 적을 때는 이게 일을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이지안으로 또 simulation based method로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거 잘 아시고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머신러닝 퍼스펙티브를 잘 알아주십시오. 이걸 잘 아는 게 여러모로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다음에 모티베이션도 잘 됩니다. 이게 이거를 하면 진짜 이제 머신은 러닝으로 가는구나. 예, 그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잊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어느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로 밸리데이팅을 해야지 모델링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걸로 그냥 포인트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뭐 나오니까 끝났습니다. 전 돌렸습니다가 아니라 사실 이제 프로의 단계로 넘어가지 이게 끝나야지 모델이 밸리데이트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racticality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쓰기 위해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졸업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뭐 보시면 되고 뭐 중간에 SPSS로 조금 돌리는 것들 뭐 링크 조금 걸어놨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시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